지금 지방선거 이제는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6월 3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기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될 텐데 하나 둘씩 이 출마자들에 대한 윤곽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마자와 함께 이제 출마한 현역 의원들이 사퇴로 인해서 생긴 보궐선거에 누가 가느냐를 놓고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12군데 있는데 현재까지 추경호가 이제 하게 되면 13군데가 되겠죠.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민주당 측 후보자들이 이제 확정이 다 됐습니다. 가장 그 얘기가 많았던 하정우 수석과 김용 부원장 관련된 얘기 포함해서 완성된 공천들 보시고 전망도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보선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 선고도 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섣불리 냈을 경우에 조의대가 부정이- 어떻게 믿나? 네. 그렇죠. 대법원에서 지금- 조의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항소 문건을 통해갖고 지금까지의 자백이라든지 각종 검사의 기소 논리가 전부 다 거짓이었다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조의대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사실 다 끝난 다음에 완벽하게 저는 그 다음에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러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솔직히 말해서 김영 부원장이 찜찜하다기보다 아무튼 좀 마음에 걸렸던 이유는 첫째로 본인이 어찌 됐거나 옥고를 치르고 또 고생을 한 건 사실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죠. 잘못된 어떤 조작질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부분은 맞지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숙제 같은 피해자인 것 뿐이지 마치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빚인 것처럼 본인이 활용하거나 그런 의사를 비치는 것 자체 또는 그게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맞죠. 피해자는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부정하는 부정하지는 게 않아요.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돼. 이렇게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돈은 돈이고, 뭐 보상은 보상이고, 또 나한테 챙겨줄 건 챙겨줘야지, 라는 논리로, 이 사건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김용 부원장도 이제 뭐 하겠다, 뭐 당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으니까 얘기를 거고요. 했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김용 부원장의 공천을 요구했었던 한 50여 명 넘는 연판장을 60명. 한 60명 정도 됐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진짜 기분 나쁘게 얘네들 다 공추모예요. 그러니까 김용을 밀고 있으면서 김용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피해받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꺼내는데 이걸 미는 애들이 다 공치모인 거야. 그러면 아무리 김용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몰라요. 정치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에 어울리는 애들이 다 공치모다. 얘한테 공천 줘야 되는 애가 공치모다라고 치면 난 솔직히 이번 공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대표선에서 그 압박을 정청래 대표부가 이겨내고 공천을 안 하는 쪽으로 했고 이게 내부 반발 없이 잘 정리가 됐다는 면에서 뭐 정리라기보다는 지금 공치모에 불과 두세 달 전에 정 대표 물러나라, 뭐 지지율 30% 정 대표, 뭐 당대표다, 뭐 레임덕이다. 이따위 씨부리던 공치모의 힘이 지금은 전혀 먹히고 있지 않다는 거를 또 하나 증명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60여 명 명단 까요.
명단 까라고. 깔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명단 보면 네. 우리는 확실하게 얘들은 다음번에 진짜 제대로 뭐 걸러야겠구나. 이현주, 황명석, 강득구, 조정식, 김태년 등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왜냐면 주로 앞에서 씨부린 애들이 다 공추모 적이니까요. 이현주 들어가 있으면 좀 예, 이상하지. 이현주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다 갓깹니다. 리박부터 해야지. 묻어 있으면. 한준호는 지금 추미애 캠프 안에 들어가갖고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고요. 아이, 그래도 한준호는 그거는 끝났어. 이현주는 최고위원이라고 옛날 공치모 사람들이나 그쪽 지역에 제가 한번 가드릴까 하는 게 생각도 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받던 게 AI 수석 하정우 수석이었죠. 네. 결국은 하정우 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아직 나가겠다고 선언한 건 아닌데, 사표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과의 일전을 벌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재보선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 기획수석과 전운수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두 사람을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배신자다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나간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사표 수리해주니까 나오는 거지. 사표 수리 안 하면 못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악플 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한다. 그래서 아예 국가 일에 전혀 안 보고 AI 관련된 업무에 전혀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아무 짓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물심양면으로 정부의 AI 발전 방침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좀 더 큰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지금 부산 북구로 간 것 같습니다. 봐요. 하정우 나오면은 한동훈 뽑을 거야. 100% 이렇게 나온다. 뉴 이재명 애들은. 네가 부산 사람이면서? 네. 그래서 지금 하정우 수석이 그러면 북구에서 한동훈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떠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미세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거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인데 이거 보면은 전체는 하정우 35.5, 한동훈 28.5, 박민식 26, 그리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44.3, 한동훈 24.8, 박민식 24.6으로 이렇게 삼자 구도가 돼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3자 구도로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하고 박민식하고 너무 결이 다른데 이게 선거 막판에 가게 되면 끝까지 저 격차를 못 줄이게 된다고 치면 쟤네들은 어차피 단일화합니다. 왜냐면 단일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고 날릴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어차피 15% 넘으면 되니까. 아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지. 저 의석을 날리기 아깝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지지율 35%, 44%는 부족합니다. 50% 정도 나와도 둘이 합치면 48% 아니야. 그렇죠. 50대 48 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하정우 수석에 대한 어떤 지지와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쪽이 어떤 방향으로 단일화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둘 다 속이 시커먼 놈들이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텨주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일화되는 것까지도 상정을 하고, 하정우 수석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또,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부산 내에 어떤 바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구도라고 하면 하정우 후보도 쉬운 구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부산이 원래 쉬운 데가 없습니다. 원래 다 어려워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주목했던 데가 평택을이거든요. 그냥 조국과 진보당이 이제 이미 먼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제 누가 나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추천이 됐습니다만, 결국 김영남 전, 우리 의원 아니죠. 민주당 의원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이 영입 인사로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뭐, 김영남 의원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충분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길 본전. 수 있으면 더욱 좋죠. 만일 여기서, 진짜 김영남 의원이 예, 신승을 하게 된다고 치면, 어차피 3파전 구도니까, 신승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치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진짜로 50%를 넘어서고 있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영향력이 이 정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치면, 진짜 큰 승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일에 지고 지금 뭐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 조국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그 봐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체면은 차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택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25일, 26일 평택시 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 가정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가정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조국, 김용남, 유이동, 황교안, 김재현, 요렇게 했을 때는 조국 23.4, 김용남 21.4, 그 다음 국힘의 유이동 21.2, 황교안 12, 김재현 9.4, 요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조국, 김용남, 유이동이 다 오차범위 내에요. 조국 23.4, 김용남 21.4, 유이동 21.2 이렇게. 뭐 그리고 황교안 12, 김재현 9.4니까 여기 유이동하고 황교안이 뭐 비슷한 그 표를 가져갈 것이고 조국, 김용남, 김재현이 뭐 비슷한 네, 3파전을 표를 가져갈 것인데. 그래서 뭐 이거는 평택 시민들의 판단에 따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한테 만일 평택시에서 관련해서 지금 투표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김영남 의원 찍을 것 같습니다만 선거 결과를 봐야 아는 거고요. 왜요? 응? 민주당이니까. 인물적인 면을 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의 어떤 가치는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지선으로 확인하는 기회인 거기 때문에 저는 김영남 의원이 선전하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짐작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현주 준동하는 거 보면서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계기만 만나면 언제든 다시 그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 있어도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아무도 못 믿겠다고 계속 다 검증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쪽 당에서 넘어왔다? 지금은 당연히 본인이 저기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건 쉽게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 그 계기를 못 만났을 뿐이지 계기만 만나면 또다시 정체성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김용남 전 의원이 오늘 뭐 방송에 나와서는 벌써부터 단일화 뭐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단일화는 열려 있지만 뭐 주목적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국짐이 만약에 표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은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같으면 민주당이든 또 조국혁신당이든 진보당이든 어디라도 좋다. 1, 2, 3 누가 되더라도 뭐 이런 마음으로 평택 시민들의 결과를 보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출신 성분이 또 검찰이잖아. 막말로.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 보면 이제 질문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뭐 조국 전 대표하고 같이 붙을 때 뭐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토론을 하든지 어떤 형태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김영남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어떤 뭐 토론회 같은 거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같은 거 합니다. 있으면 예전에 자기가 했던 얘기라든지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똑같이 김용민 전 의원도 그렇고 뭐 토론회 하면 또 기사로 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저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다. 검찰 출신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은 박은정 의원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제대로 검찰 얘네들 속내를 까발릴 수 있고 잡아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 왜? 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은 박은정 의원님밖에 없다. 그 사람밖에 못 믿겠다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다음은 안산갑의 김남국 전 의원인데 정말 두 번째로 전략공천을 받은 아마 민주당 역사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에 희귀한 운이 좋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또 한 번 이제 정치인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방송할 때도 김 의원하고 몇 번 얘기도 나눠본 적 있고 합니다만, 이분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청와대 비서관 들어갔을 때, 참 그래. 부딪혔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인물평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인물평 할래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무 감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람은 전략공천을 주는 게 낫지, 전해철이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전해철은 그건 끝이요. 좀- 네, 전해철은 이 상황에서 끝이죠. 전해철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게 된다고 치면, 그건 안 되지.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천을 보면 이번에 전략공천 경기 안산갑의 김남국, 그다음에 평택을의 김용남, 하남갑에는 이광재예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 좀 이분들 꼭 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잖아, 전부 사실. 네,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궐선거이고 지도부가 책임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에 꼭 이길 수밖에 없는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의 목표는 12석 전부 다 민주당이 그대로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왜? 앞으로도 2년이 남았어요. 의사 일정이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허투루게 이게 실리적인 면을 생각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정서라든지 이길 수 있는 이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이 보고 공천을 하다 보니 솔직히 신선한 인물이라든지 뭔가 이게 개혁적인 분위기하고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어찌됐거나 일단은 선거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명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이름 있는 사람으로 한 것 같긴 네,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기의 총선에 우리 지역구에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노력을 해갖고 차기에 기존에 있는 지역위원장, 현역위원을 밀어내고 지역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이제는 유리천장이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노력하면 뚫을 수 있는 천장이 됐습니다. 왜냐면 당원 1인 1표제로 해갖고 그죠. 추천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지지력, 지도력이라, 걔들이 지도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지지율이 더 올라갔고, 공치모를 비롯한 반정 세력들, 일종의 민주당 안에 있었던 개구리 참여 같은 것들이 이번에 싹 바닥에 바짝 누워있지 않습니까? 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가지고, 다음번 지선 승리 이후의 동력으로, 다음번 총선 후보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진짜 개혁적이고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름값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거 이길 것 같으니까 투입되는 것 같긴 한데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렇죠. 기간이고 보궐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판단할 시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이겨야만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추대에 가까운 방식으로라도 잡음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기를 놓고 이것저것 또 내부적인 조작질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6월 지나면 김민석도 그만둘 거고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 말이 안 나오려면 압승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당원들의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크게 잡음 없이 다음 대표 연임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PPL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저희가 이제 설립 추출물을 팔았잖아요. 2,000병 다 팔고, 내가 한 2달 정도 지금 다음 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청해솔이라고, 이 국내산 적성류 98%를 뽑은 거, 파켓몰에서 엄청 90% 할인 판매했었던 제품입니다. 요거는 진짜, 살아있는 나무에서 적성류를 추출을 한 거기 때문에, 막 20년 발효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약효 성분들이 신선하고 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천연 솔잎을 그대로 압착해서 짜낸, 그리고 냉각해갖고 증류를 해서 불순물을 거는 솔잎 기름 그 자체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솔잎에서 성분들을 뽑아냈기 때문에 농축도로 따지고 보면 발효율보다 훨씬 높은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강해서 과용하면 안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뭐 송침류 자체에 있는 유효 성분들 내부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류의 성분들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 아는 성분인 거예요. 뭐 이게 솔잎으로 송편 찌고 뭐 방부도 하고 그걸 통해서 주술적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솔잎이 가진 항산화력하고 방부력은 최고로 치는 제품이고요. 요 송침류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혈관 안에 있는 여러 그 미세혈관이나 일반 혈관에 막혀 있는 찌꺼기들을 확실하게 녹여내는 효과만큼은 이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거 그 진액을요 스티로폴에 떨어뜨리잖아요. 스티로폴이 녹아버릴 정도예요. 이게 산성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용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식전에 드시면 요거 식사하시는데 불편하니까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된다는 점만 고려하시면 항산화력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서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문제는 너무 싸게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네, 빠졌네.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 필요로 하시고 또 재판매 요구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5월달 선물 세트로 하기에도 굉장히 포장도 유료하고 찍혀있는 가격도 사악하니까 90% 할인된 가격으로 장만하셔서 본인에게도 그리고 혈관 질환 겪고 계신 어르신 주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많이 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조홍천도 개혁신당으로 환영합니다. 경기지사 나온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개혁신당 쪽에서는 많은 후보를 내줘야 됩니다. 공식 후보를. 그렇지. 그래야지 국짐 쪽에 표를 까먹지. 국짐 쪽에 표도 까먹지만 선거비 보전 못 받아가지고 거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얘네들은 후보를 내놓고 국짐당이랑 단일화하려는 수순을 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준석이나 어떤 개혁신당의 지지도들은 이 바닥을 쳐 있는 상황인데 너무 얌전해. 나는 어떻게든 서울시장 후보도 좀 내고 이러면서 뭔가 좀 어그로를 끌어주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장동희 어떻게든 쫓겨나면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조홍천이라도 출마해가지고 선거비 많이 쓰고 횟집 거덜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불구대천의 원수 진숙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추경호 자리에 달성에 공천을 준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슬슬 군불 떼는 거야. 응? 그래서 아마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하겠지. 공천 후보자 받을 때까지 형식적으로라도 공모 형태를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당에서 최고에서 이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지명을 할 때 우리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꼭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빵진숙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입후보 마지막 날쯤 해가지고 하루 이틀쯤 해가지고 7일에 마무리할 것 같다는. 한 6일쯤 해가지고
공천 탈락이나 공천 불가 판정을 좀 해줘가지고 어디 다른 데도 네. 못 가고 어디 딴 데도 못 하고 무소속도 못 나가고 돈만 쓰고 미래 없게 되는 네,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도록 지금 장 대표가 밑밥을 잘 깔고 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거기다 준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일주일이. 뭐 다른 데 보니까 대구 달성군 공천을 이진숙, 김민수 거론이거든요. 그럼 김민수가 가는 거 아니야? 100% 김민수지. 100% 미국 가면서 무슨 얘기할까? 형, 내가 이렇게까지 옆에서 딸랑이 쳐주는데 진숙이 줄 거 아니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결국은 김민수를 고려해가지고 추경으로 공천 줬을 수도 있어요. 김민수가 진입하기 유리하라고. 원내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야 이제 장동 입장에서 야, 너 김민수랑 할래? 이진숙이랑 할래? 그러면 당연히 김민수랑 하고 싶겠죠. 장동희 입장에서는. 이게 채널에서 나왔더라고. 대구 달성구 공천 누구? 해가지고 김민수, 이진숙이냐? 이거는 그냥 김민수 아니야? 김민수인데 김민수가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거지 지금은. 김민수 의원 만들겠다는 의지잖아. 지금 진숙이가 눈치가 있으면 이거는 100% 눈치가 있으면 벌써 아니 이 새끼들이 나를 또 나를 갖고 이거 빵을 돌리네 이러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이미 5분에 들어가고 나서는 순결한 배지가 될 수 없어요, 진숙이는.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가 전은수 대변인도 만난다고 했거든요. 예,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그 자리가 아산을인가 그래요. 하나 비었는데 거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아마 연결고리도 있잖아요. 같이 청와대에서 일하던 후배이기도 한 거고. 또 뭐 거기서 그 교사 생활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예 연고가 없는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워낙 잘해왔던 지역이고 지역 안에서도 또 탄탄하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거기는 네. 강훈식 의원이 뭐 저번에는 뭐 거의 뭐 59대 40 뭐 이렇게 이겼거든요. 그럼 이번에 누가 나간들 아마 이길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하는데 이진숙이나 김민수 중에 뽑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민주당 뽑으면 되죠. 네? 거기 대구 계신 분들 중에 예전 샘머리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네요. 전은수 대변인이. 네. 그래서 전은수 대변인도 무사히 잘 안착하실 걸로 기대하고요. 안 되면 강훈식 비서실 책임져야죠. 그리고 지금 대구 달서는 한 번도 민주당이 된 지역이 없는데 이번에 워낙에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뭔가 힘들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참가의 의의를 두지 않은 좀 중량급 있는 인사가 한번 등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더라도 뭐 이런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진짜 전략공천으로 어떤 저격수 한 사람을 지정해서 저기다 내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